안녕하십니까. 1억 모으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출근길 영상 오랜만에 찍네요. 좀 이리저리 바빠가지고 영상 찍기가 뭐하고, 저도 이제 투자를 거의 안 하는데 몇 번 이번에 단타 수익으로 좀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신경 쓰다 보니 영상 올리는 게 뜸하네요. 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하락하는가 동시에 코스피 코스닥도 뭐 코인이야 뭐 그냥 막 떨어져. 깜짝 놀랐어 볼 때마다. 뭐 말씀드리지만 저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단 한 주도 매수를 해 본 적도 없고, 제 기준상 이미 너무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광기가 들어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려면, 그걸로 수익을 보려면 겁내 고수고, 또 생각해봐요. 그 10년이란 기간의 수익을 냈던, 이제 1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응축된 파동의 어떤 그런 돌파가 나오는 그런 종목을 단시간 내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은 거의 뭐 그 텍사스의 그 로데오 그 미친 황소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5초 3초 내에 수익을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고도의 집중력과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랑은 안 맞는다. 그래서 밑에서 안 잡았기 때문에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 안 갈 것 같았어. 야, 이게 얼마 안 가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반도체는 사이클이거든요. 반도체는 호황일 때가 있고 호황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지금까지 똑같았어. 근데 뭐 심지어 내 옆에서 일하는 사람도 나랑 친하진 않지만, 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제는 사이클을 벗어났다. 이제 사이클 종목이 아니다. 사이클이 없다. 이제 반도체는 뭐 무수히 찍어내고 무수히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얼마 안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나는 이제 관망조였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금 폭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근데 폭락할 때는, 올라갈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다 붙어서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붙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리스크를 준비를 안 해놓은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밑에서 잡지 않았으면 보내줄 줄도 알아야 돼. 자기 게 아니구나.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공항에서, 아니 공항이 아니라 그냥 뭐 어디 그 산책로에서 앉아갖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위에 그 하와이 미국 여행 가는 비행기 확 날라가. 그러면은 어디 가나보다, 비행기다 멋있다 하고 보내줘야지. 그거를 그냥 잡아보겠다고 어떻게든 날아가서 잡으려고 하면은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내줄 줄도 알아야 돼. 내가 이거를 그 주식을 저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거를 왜 하이닉스를 보면서 그냥 올라가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상황을 한번 겪어봤거든요. 나도 투자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한번 겪어봤어. 그래서 한번 당해봤거든. 그래서 주식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내가 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했지. 나는 2차 전지 때 이걸 경험해봤어.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그때 진짜 코스닥이 그렇게 오르는 거는 처음 봤어. 코스피가 안 오르는데 코스닥만 계속 올라. 그래갖고 막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 막 쪼개기 상장하고 난리 치고, 막 LS 일렉트릭 뭐 ESSS 시스템, 뭐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뭐 그냥 배터리, LFP 배터리 막 난리 났다 하면서 막 무슨 수주를 뭐 40년 거를 했다 막 그런 이야기 되게 많았다고.
근데 물론 나도 이제 들어가서 에코프로 BM 같은 거는 나중에 들어가긴 했고, 그전에도 몇 개 배터리 업체를 들어가고 이제 조금 시간을 녹였긴 했지만 그래도 손해는 보진 않았어요.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30% 40% 수익을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2년인가 기다렸어. 2년인가 그냥 묵혀두고 까먹고 있다가 어느 날 딱 열어보니까 20, 30%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본전 위네. 그러고 그냥 팔아버렸어. 그리고 안 쳐다봤어. 근데 그때 그 주식시장을 경험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 이게 올라갈 때는 이렇고 광기가 있으니 이렇구나. 또 광기가 투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는 걸 얘기를 했다니까. 지금 2차전지 배터리 들어가라, 2차전지 무조건 잘 팔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내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 느낌이 있어. 이 뭔가 분위기가 있다니까. 올라갈 때의 상식과 어떤 그런 거, 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믿음과 신앙과 어떤 그런 광적인 그런 광신도가 돼서 투자를 시작하는 그 시기가 있다고. 그때의 어떤 그 스파이더맨처럼 찌릿찌릿한 게 느껴져. 이거 내가 2차 전지 때 느꼈던 느낌이랑 비슷한데? 그럼 찌릿찌릿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찌릿찌릿하면 이제 그때는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에코프로,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이걸 했을 때 난 분명히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사이클이야. 반도체는 무조건 사이클이야. 사이클 아니면 이제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사이클 아니라고 뭐 게시판 가면은 무조건 간다. 이거 올라갈 때 하는 얘기 있잖아. 무조건 여러분 분할 매수죠. 여러분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뭐 하면서 이제 사이클 없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그런 토스증권 하면은 거기 게시판 블로그 글에 그냥 무슨 뭐 뉴스를 갖다 쳐바르면서 막 재미나이로 만든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통계치를 갖다가 멋지게 사진으로 만들어 갖고 막 무슨 뭐 무조건 올라가느니 막 수요가 터졌느니 막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게시판 봐봐. 그 얘기하는 놈 있어?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 국장 다시 하지 않을게요. 미안해요. 뭐 전세자금 뿌려 넣었어요. 뭐 이런다고. 그 에코프로 때도 떨어질 때 그랬어. 그땐 또 공매도 세력이라고 난리치고 지랄 떨었지만 지금은 안 그럴까? 지금도 아마 사람들 난리 날걸? 그리고 여기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이제 뭐 전세자금이나 대출금 넣어갖거나 아니면 신용대출이라든지 미수금 쓴 사람들은 이걸 맨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인버스로 간다고. 그 인버스도 그냥 인버스가 아니야. 곧버스로 가. 트리플 곧버스 뭐 이런 데로 간다고. 그럼 거기서 또 처물려 갖고 또 전재산 날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의외로 승자는 그 키움증권이나 증권사들만 수익을 엄청 내고 그럴 겁니다. 뭐 예전에도 그랬어. 에코프로 이런 2차전지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꺼지고 나고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그 매출이나 수익성이 가장 높았던 거는 키움증권이었다니까. 내가 알기로는 메리츠증권이 하여튼 증권사들이 돈 제일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중요한 거야. 근데 경험을 배우려면 어떤 사람은 10만원 잃고도 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도 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재산을 날리고 배운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전재산 마이너스 빚까지 지고도 이거를 못 배운 사람들이 더 많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번 주식시장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광기가 꺼지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빚을 너무 많이 냈다라는 거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못 뺄 것이다, 난리 났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든 맨징하겠다고 인버스로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인버스를 뭐 조정하겠다,
뭐 레버리지 상품을 조정하겠다 뭐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거기로 가서 돈 또 잃을까봐 아마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지금 만약에 빚을 지고 이걸 했다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멘징하는 방법은 투자를 다시 해갖고 멘징하는 게 아니고 직장을 가지면서 멘징을 해야 됩니다. 직장을 가지면서 월급으로 어떻게든 멘징하고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조금씩 내면서 자기가 먹고 살 거 좀 아껴가면서 어떻게든 멘징을 해야지. 지금 상황은 좀 진짜 총체적 난궁이고 2차 전지 하락할 때와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투자는, 주식은 통계예요. 통계, 무조건 통계 싸움입니다. 저는 통계의 숫자 싸움이라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51%만 이겨도 이기는 시장이 주식시장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식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이 기준이 어려운 게 아니야. 뭐로든 어쨌든 기준을 맞추면 돼. 그럼 거기에서 승률을 맞추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볼린저 밴드, 가장 쉬운 기법이죠. 볼린저 밴드와 MACD인가? 생각이 안 나. MACD를 가지고 나는 투자를 한다. 그래서 나는 상방 돌파 매매로 이걸 한다. 그리고 나는 몇 프로 수익을 무조건 목표로 한다 라는 기준을 딱 잡고 그 기준으로만 1년을 꾸준히 매수를 해봐. 그래서 수익률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 수익률, 내가 먹은 퍼센테이지가 수익률이 84%가 넘어. 내 수익률이 84%가 넘어. 그러면 그 기준을 잡고 했던 매매법이 수익률이 84%면 대단한 거야. 그럼 그거로 꾸준히 내가 수익을 잡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거로 하나의 어떤 매매법을 잡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다른 걸 해보고 다른 기준을 잡고 해야지 통계가 나오잖아. 같은 기준으로서 매번 했을 때 통계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 기분, 가자 이런 걸로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내가 투자를 손실 보고 나서도 배울 게 없어. 왜? 기준 잡을 게 없잖아. 기준을 어떻게 잡아? 기준 잡을 게 없는데. 아니 뭐가 기준점이 될 게 있어야지 기준을 잡는데, 감정대로 들어가서 넣었다 뺐다 해갖고 손실 난 거를 누가 어떻게 기준을 잡아줘. 나 자신이 기준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통계로 잡고 기준을 잡아야 나중에 내가 잃었어도 왜 잃었는지를 알고, 그래야지 내가 다시 들어갔을 때 다른 방법을 적용했을 때 수익률이 나은지 아니면 못 나은지 이거를 기준 잡고 투자의 어떤 그런 0점 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해야 투자의 어떤 기준이 잡히고 투자 수익률이 늘어나고, 그 수익률이 5%라도 내가 나중에 50만원 넣는 거와 500만원 넣는 거와 다를 거 아니야. 꾸준히 예수금이 늘어나면서 500만원이 5천만원이 되고 1500만원이 돼서 넣었을 때 같은 5%라도 수익률이 다르단 말이야. 수익 나오는 금액이 다르다고. 그렇게 늘려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기준점이 없이 그냥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들어갔으니까 배웠다? 나중에 뭐 돈 다 잃고 나서 배웠다? 글쎄, 기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배워. 그러니까 차트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고 차트의 기준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언제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쟁이라고 놀릴 게 아니고 차트로 우선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 기준대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는 워린 버핏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워린 버핏 따라한다고 그냥 뭐 무조건 묻어두면 올라간다. 아니야. 버핏도 기준이 있어요. 버핏도 차트로 보는 기준이 있고 자기가 잡는 버핏 지수의 기준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겠어? 자기 기준이고 자기 통계란 말이야. 근데 대부분 뭐다? 그렇게 안 한다. 감정적으로 한다. 감정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장을 기준으로 잘 하려면 이제는 좀 배워야 됩니다. 그냥 이거를 진짜로 기준으로 삼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이런 기준을 세워야 돼. 마치 하늘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듯이. 잡을 수 없는 거야. 잡아서도 안 되고, 잡는다고 하는데 비행기에 탈 수 없잖아. 보내주고 이제 잊고 해야지. 그리고 투자도 지금 혹시 손실을 보고 있다면, 글쎄, 만약에 빚을 내고 있다면, 빚을 낸 거라면 내 생각에는 지금 모르겠어. 나 같으면 투자를 멈추고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잡고 어떻게든 월급으로 맨징을 하면서 차근차근 투자 기법을 내가 세워서 천천히 맨징을 하면서 지금 상황을 모면으로 할 것 같아.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나는 그렇게 할 것 같다고. 결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어떻게 하든 성투하시고 아무쪼록 무슨 선택이든지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이.